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급락장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 두 개가 있는데요.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하고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고요. 뭐 전에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. 메가스터디 교육은 뭐 다 아시는 회사고 이제 100억 규모 자사주를 이제 소각한다고 소각 그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10월 25일에. 그 약속을 지킨 거죠.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더 탄력을 받은 게 정부에서 이제 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뭐 1000명이라고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17년간 정원이 3058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33%가 느는 거죠. 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느니까 의료계가 뭐 파업하겠다고 강력 반발을 해갖고 근데 이제 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1000명은 좀 수치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역 의료가 이제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. 산부인과, 소아과가 지금 급격하게 뭐 인력이 줄고 있고 그래서 필수 진료과 인력을 보충하려고 한다.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게 필수 의료과지만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외과 쪽에도 인력이 없다 그러죠. 흉부외과 특히 이런 거는 밤새야 되고 막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. 수가가 이제 낮아서 그런 게 제일 크죠.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당연히 이제 시장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거다. 그래서 올라갔고 또 28년도에 수능 개편안 시안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가 내신 9등급제인데 5등급제로 변경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신 비중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더 비중이 커지는 거죠. 상대적으로. 그러면 이제 학원 다니는 게 더 비중이 커지는 거, 비중이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 더 많이 다닐 수밖에 없겠죠. 학원을.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1년이 됐는데 공단기 인수 결과가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.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인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조건부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지배적 사업자가 되니까 강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 기업이고 내부자 매수,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. 한국 기업 중에 이렇게 41, 29, 24, 20%가 이렇게 꾸준히 넘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. 그 자본 효율성도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 그 주주 친화 기업은 좋은 게 뭐냐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주가가 올라간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호재가 발생 시에 주가 상승한다.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좀 편안하죠. 그래서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이 3.84% 정도 된다.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미국 기업 수준이고 다만 이제 이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. 내년도 그렇고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 난 게 이거죠. 그 자회사 중에 프리딕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율이 한 84% 가까이 됩니다. 작년에 인수를 했고 AI 에듀테크 기업인데 아시아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. 그 오토 라벨링 AI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 자료를 국가별 학습 스타일에 맞게 변환하고 학생의 학습 수준과
교육 과정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매칭시켜준다. 뭐 말은 참 멋있죠. 뭐 될 수 있겠죠. 또 아시아 각국에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. 이게 이제 동아시아 쪽이 유교 문화권이라서 교육열이 다 강하죠. 그래서 뭐 한국, 뭐 일본도 그런 것 같고 중국, 대만, 싱가폴, 홍콩도 그럴 겁니다. 이제 다 유교 문화권,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장 가능하고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2.5%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. 그 2분기에 특히 이제 2분기를 봤을 때 수익성 부진이 뭐냐면 비용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초중등 부분의 탑라인 성장은 견조하나 뭐 영유아 전용 플랫폼 런칭 관련해서 비용이 반영돼 있고 또 온라인 원가율이 올라갔고 기숙 학원 확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, 오프라인 학원 임차료 증가 등 이제 3분기는 고등부 성수기에 진입하고 최근 반수생이 증가해서 오프라인 매출 성장 가치성 뭐 3분기가 이제 좋다 이런 거죠. 그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한동훈 테마주이면서 의외로 실적이 좋다는 거고요.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요격 매출과 유지보수 딱 그림이 그려지죠. 수주를 받아갖고 매출을 올리는 거죠. 그 수주 잔고가 중요하고 뭐 그런 기업이고 거래처가 대기업이에요. 이렇게 SK 계열사,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매출 채권 관리하고 이런 거 문제가 없겠죠. 삼성, SDS, LG, CNS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 53%, 영업이익 77%, 영업이익률도 증가했고요. 그래서 23년 실적 가이던스를 4월 달에 제시를 했는데 매출 2,200억에 영업이익 120억 뭐 얼추 달성 가능해 보이죠. 그래서 매출 29%, 영업이익 41% 성장을 목표로 했다. 그래서 펀더멘탈도 좋은 기업이다. 그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점점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. 주가가 한 13,000원까지 갔다가 거기 밑으로 가면 또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계 입문을 고심 중이다. 또 뭐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나눈 대화 중에 우리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 갚아야 할 시기다.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중 노출도가 높죠. 이분이 장관치고는 굉장히 독특하다. 준비를 해와갖고 의원들한테 반박을 하고 한동훈만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떴죠. 그래서 여당의 대선 후보 중에 뭐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1등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? 뭐 험지에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는 좀 심각한 타격이다. 제2의 황교안이 될 거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좀 더 이따 나오는 게 낫다. 어떤 사람은 또 서울시장이 적합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잘 모르니까 정치는 아무튼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약세장에서 지금 추세가 강해서 한번 다시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